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삶의 숨은 재미 찾기. 예,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재미있게 살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그다? 네. 재미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먼저 던져볼게요. 재미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재밌다고 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럼요.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성취감, 네, 성취감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때 약간의 인정, 그리고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뭔가 즐거운 기분이 막 나는 거죠. 이 어떤 것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밌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산다는 게 사실 항상 재밌을 수 있을까요? 여기 혹시 산다는 게 항상 재밌다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떠세요? 항상 재미없습니다, 사실. 예, 태어난 순간 고통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 순간 이후부터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좀 재미있는 거를 의식적으로 찾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 이게 그 모든 것이 정해진 어떤 규칙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그게 마치 책을 읽듯이 한 사람도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책을 읽듯이, 아, 저 사람이라는 책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저기서 내가 공감할 게 있다. 혹은, 아, 나도 저럴 때 그런 거를 좀 느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 오늘 강연은 저는 기대한 것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재미있다라는 걸 정의를 해보면 뭔가 아기자기하거나 즐거운 기분이 드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살아가는 형편이나 살아가는 맛이 있을 때도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살 만나는 거 재밌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 재미라는 것만을 가져왔을 때는 사실 모든 교육도 재미에서 출발합니다. 아기들 딱 태어나면요. 0살부터 우리가 뭐를 쥐어줍니까? 초점책부터 해가지고 아기 키워보신 분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고, 조카가 있으면 또 보셨을 거고 할 텐데, 이 사람이 딱 태어나면요. 우린 그때부터 놀잇감을 던져줍니다. 예, 놀잇감을 던져주는데 보면 그 놀잇감의 설명서를 보시면은 모두 교육적 효과가 적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했을 때 아이의 어떤 기능을 역량을 키워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에서부터 사실 교육이 다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교육과 놀이가 접목된 걸 언제 그만둘 것 같으세요? 언제쯤부터는 그냥 교육이 아주 지리하고 지루한, 견뎌야 되는 시간이 될까요? 그게 좀 입시 전쯤이지 않을까요? 요즘 교과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시면 선생님들 연령대가 제일 잘 모르겠지만 20대 후반 정도 다 되시죠, 그죠? 그죠? 네, 이때 빨리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네, 20대 후반 정도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나이 이전에, 예, 지금의 아이들은요, 지금 10대, 30대로 하지 마세요. 10대 아이들 교과서를 딱 열어보시면은 휘황찬란합니다. 네, 총천연색으로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막 만화같이 이렇게 사파가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게 다 재밌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저는 선생님들보다 한두 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은데 옛날 교과서를 보면 흑백에다가 사진도 별로 없고 글만 쭉 있거든요. 줄글만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과서가 참 재미가 없는데, 보면은 요즘 교과서는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재밌게 하고, 그리고 뭐 수행평가 이런 것들도 하는데 보면은 활동을 아주 재밌게 구성합니다. 만화를 그려오라고 하기도 하고, 모둠으로 활동을 해도 뭔가 계획을 해봐, 신문을 만들어봐, 이런 거 하는데, 저 때는 그냥 다 원래고사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참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미라는 것을 고등학교 입시를 우리 다 지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왔으니까, 예, 그럼요. 얼마 전에 지나왔으니까 보면 그때를 빼고 이제는 우리 삶에서 입시라는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은 뭐 입시처럼 이렇게 내몰리는 경쟁에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물론 소소한 갈등이나 경쟁이나 이런 건 다 있지만,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호모 루덴스. 이게 뭘까요? 루덴스 하면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는 잘 알고 계시죠? 이때 그 사피엔스가 보통 한 인간의 지혜를 주로 강조한 지혜의 인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한 18세기 정도 때부터는 사피엔스가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 이전의 인간들에서 우리가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세기 무렵 들어서면요, 도구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산업사회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도구적 인간을 강조하니까 그게 호모 파베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호모 루덴스가 나오는데요. 요한 호이징하라는 네덜란드의 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부터 한 20세기 무렵까지 걸쳐서 사용될 이 용어를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루덴스는 놀이와 유희입니다. 그래서 재미의 인간,
네, 유희의 인간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그 재미 있잖아요. 이 재미가 사실 어디에 남아 있냐라고 했을 때 예술, 운동 경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 있으시죠, 그죠? 월드컵 경험 못 하셨죠? 그 거리 응원 이런 거, 그죠? 너무 어릴 때셔가지고. 예, 그런데 그 거리에 제가 뛰어나갔거든요. 빨간 티 입고. 예,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다른 나라엔 또 잘 없어요. 예, 없고.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으로라도 남아있는 거 유튜브 보시면 아마 예, 그 열기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런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정말 즐겨서 재밌게 하지만 응원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신나게 할 때가 없단 말이죠. 예, 운동 경기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떤 것까지 이어지냐? 지식도 재미와 연결이 돼 있고요. 정치는요, 정치도 재미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법률, 전쟁 이런 것도 다 놀이나 재미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전쟁놀이 하는 거 요즘은 잘 골목길에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런 과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모든 인간사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요한 후이징하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 재미의 인간이라는 게 녹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의미하고 사소한 것들에서 즐거워하고 미소 지을 때 소소한 행복감이 찾아온다. 소소한 행복 이러니까 우리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확행도 또 생각나시죠? 선생님들은 소확행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소확행을 좀 적어왔거든요, 제 거를. 네, 선생님들은 어떤 소확행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꽃꽂이를 예쁘게 했을 때. 네, 너무 좋네요. 또 다른 두 분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떨 때 나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이 있더라. 산책할 때 좋습니다, 선생님. 네, 한 분만 딱 더 말씀해 주세요.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구매해서 내가 집으로 데려갈 때. 네. 또 한 분 더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는 맛있는 거 먹어요. 네. 음악을 들을 때. 선생님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데요? 소극장 음악 연주 직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소확행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소확행이라는 거는 개인의 욕구에서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제가 몇 가지만 던져볼게요. 첫 번째는 자유, 두 번째는 힘과 성취. 잘 들어보시고 내가 꽂히는데 일단 투표를 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 네 번째는 생존, 다섯 번째는 즐거움, 쾌락. 어떤 거에 꽂히실까요? 자유. 네, 자유 손 들어볼게요. 자유. 네, 저도 자유. 그 다음에 힘과 성취다. 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이다. 사랑과 소속이다. 네. 그리고 생존이다. 나는 생존. 나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보다는 항상 안전해야 돼. 즐거움이다. 쾌락이다. 쾌락 손 드셔도 돼요. 왜 쾌락에 손 드는 걸 죄책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욕구에 관련된 어떤 5가지 내가 무게를 두는 것이거든요. 저는 자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자유를 느낄 때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쇼생크 탈출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EBS에 한 번씩 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저는 어떤 장면이 좋냐면 탈출 장면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앤디 듀프레인 이 주인공이 옥상에 아직 그 복역을 하는 장면인데요. 옥상에 외부 일을 하러 가는데요. 거기서 동료들한테 일이 끝나고 갑자기 이제 그 교도관이 일을 도와줘가지고 칭찬받을 그 베네핏이 있거든요. 있는데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동료들한테 맥주 한 잔씩 돌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동료들이 같이 느끼는 자유, 그 자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면. 그러니까 제가 무게를 두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홀로 다니면서 약간 운전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유럽에까지 몰아가기 위한 연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좋아하고 여행을 가는 것도 가까운 데도 무조건 가는 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그래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봐도 이건 정말 고대시대 영화예요. 그런데 사운드 오브 뮤직을 봐도 같이 탈출하는 장면 이게 좋아요. 자유를 찾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지금 어떤 욕구가 내가 좀 끌린다 하는 게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선택을 하고 나의 확실한 행복이나 삶의 어떤 에너지를 찾으실 때 그쪽 방향에 연관된 것을 찾으시면 확실하실 겁니다. 네. 이거 어렵게 한자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대신 읽어드릴게요. 소위 식수, 뱀이 물을 마시면 성독, 독이 되고 우식수, 성유,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됩니까? 우유가 되죠. 지학성보리, 우학성생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기롭게 배우게 되면은 보리, 현명하게 깨닫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아주 어리석게 배우게 되면은 생사의 고통으로 이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이 위의 문구가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좀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불교 경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어떤 종교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제가 아랍 성전까지는 가봤는데 그까지는 제가 좀 극복을 못하겠고, 성당도 다녔고 교회도 좀 다녔고 절도 다녔고 해가지고 다 세례명도 있고 법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를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혹시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형상화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말로 부딪혀보자 생각하고 왔는데요. 출발이 중간에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지식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죠. 어떤 한 분야로. 그 첨단까지 뻗쳐나가는 거예요. 각자의 분야에서 뻗쳐나가는데 이게 구처럼 생겨가지고 뻗쳐나간 지식이 한 군데서 모이게 되더라고요. 이 도형 자체가 이해가 되실까요? 3차원 도형으로 변하는 거죠. 2차원이었던 게. 그래서 종교들도 사실은 끝단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가다 보면 그 맞닿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구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저는 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먹고서 내뱉는 것이, 그 주체가 뱀일 경우에는 독으로 나오는 것이고, 주체가 소일 경우에는 사람한테 얼마나 이로운 동물입니까? 그게 우유가 돼서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